서론, 침묵의 살인자, 잘못된 일상 습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받기 쉬운 장기 중 하나인 신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혹시 자신의 신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장이나 폐, 뇌와 같은 장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신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큰 잘못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시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2년 365일 쉬지 않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 신장의 중요성과 기능.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신장은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장기 2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기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매일 약 180m의 혈액을 여과하여 약 1.5에서 2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 몸 전체의 혈액을 하루에 약 40번 정도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폐물 제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신진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들을 신장이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는 독성 물질들이 쌓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액과 전해질 균형 조절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적절히 유지하고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 농도를 정확히 조절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셋째, 혈압 조절입니다. 신장은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며 체내 수분량을 조절함으로써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넷째, 적혈구 생산 조절입니다. 신장에서 분비되는 에리스로포예틴이라는 호르몬은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는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섯째, 비타민 D 활성화입니다.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전환하여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질환의 심각성. 신장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될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의 90% 이하로 떨어져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은 한번 파괴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장, 신장을 파괴하는 10가지 일상 습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10가지 습관은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어떻게 신장에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기, 소변을 참는 습관. 잠깐만, 이 일만 끝내고 화장실에 가야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소변을 참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이거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변을 장시간 참으면 방광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데 이 방광이 지나치게 팽창되면 방광벽이 늘어나고 방광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악해진 방광 근육은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잔뇨가 남게 됩니다. 잔뇨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변이 방광을 통과하면서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잔뇨가 있으면 이런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로감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요로감염이 반복되면 세균이 요관을 타고 올라가 신장까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장 조직에 직접적인 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신우신염은 신장 기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오래 참으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미네랄과 염분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신장결석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신장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요로를 막아 신장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즉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4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정상적이며 하루에 6대 8회 정도 소변을 보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업무나 일정 때문에 화장실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소변을 희석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9위, 진통제 나무. 두통이 있을 때, 관절이 아플 때, 생리통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찾는 것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낙생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수염진통제, NSAIDs는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통제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진통제 신병증, 에너지직 네프라포시이라고 합니다. NSAIDs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신장은 매우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한 장기인데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고령이거나 이미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NSAIDs를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만성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2대 3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진통제로 인한 신장 손상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조직은 회복되지 않으며 계속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근육통의 경우 충분한 휴식, 마사지, 온찜질, 냉찜질 등의 비약물적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둘째,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용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약물 포장지에 기재된 용법 용량을 반드시 지키고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복용 기간을 연장하지 마세요. 셋째,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려 보다 안전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물리치료, 침술,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위, 수분 섭취 부족.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장에게 물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탈수 상태에서는 소변이 농축됩니다. 진한 소변은 신장과 여러 개의 자극을 주며 미네랄과 럼본의 농도가 높아져 신장결석 형성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신장결석은 단순히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요로를 막아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 부족은 혈액의 점성을 높입니다. 끈끈해진 혈액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신장으로의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충분한 혈류 공급을 받지 못한 신장은 점차 기능이 저하됩니다. 셋째, 만성적인 탈수는 신장의 력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신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노폐물 제거와 전해질 균형 조절 기능이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8잔,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개인의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고 발열이나 설사가 있을 때도 평소보다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임신부나 수류부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밤새 수분이 손실된 몸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알람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알림을 설정하세요. 음식에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국물 요리 등을 통해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음료를 마실 때는 추가로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소변의 색깔을 관찰하는 것도 수분 섭취 상태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한 노란색이 정상이며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7위, 과도한 염분 섭취.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염분입니다.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등 우리의 전통 음식들은 대부분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현대식 가공식품들까지 더해지면 하루 염분 섭취량은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평균 염분 섭취량은 이에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염분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과 신경 전달,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 신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둘째, 체내 수분 저류가 발생합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몸에 더 많은 수분이 저장됩니다. 이는 혈액량 증가로 이어져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셋째,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증가된 혈액량과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다시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고혈압과 신장질환은 악순환 관계에 있어 하나가 악화되면 다른 하나도 따라 악화됩니다. 넷째, 신장결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높은 나트륨 농도는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 신장결석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공식품과 일식을 줄이세요.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등에는 많은 양의 숨겨진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세요. 마늘, 양파, 생강, 후추, 로즈마리, 바질 등을 사용하면 염분 없이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세요. 국, 찌개, 라면, 국물 등에는 많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물을 적게 넣거나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만드세요. 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원본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염분 섭취를 줄여가면 자연스럽게 덜 짠 맛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6위, 가공식품 과다 섭취. 현대인의 식탁에서 가공식품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맛도 좋은 가공식품들이 우리의 식단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는 신장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앞서 염분 섭취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보존성을 높이고 맛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염분 섭취량의 대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설탕 함량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달지 않은 음식에도 숨겨진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나쁜 지방들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촉진하려 신장을 포함한 전신의 장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질들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성 물질이며 장기간 축적되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가공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중요한 칼륨,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 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는 또한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이는 결국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공식품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식단 계획을 세우세요.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려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간단한 요리법을 익히세요. 복잡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삶기, 굽기, 찌기 등의 간단한 조리법으로도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세요.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 대신 견과류, 과일, 요거트 등을 간식으로 준비해 두세요. 넷째, 외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고 소스나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다섯째,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세요. 갑작스럽게 모든 가공식품을 끊기보다는 하나씩 천연식품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5위, 고혈압 방치.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혈압 환자인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은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신장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혈관들을 통해 혈액이 력화됩니다. 고혈압 상태에서는 이런 미세 혈관들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혈압은 신장의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경화된 혈관은 탄력성을 잃고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어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혈압과 신장 질환이 악순환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신장은 혈압 조절 기능이 떨어져 혈압을 더욱 높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말기 신부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혈압성 신병증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신장 내 미세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혈액검사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속적인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의 뼈와 단위인 사구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부종, 숨가쁨,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단계,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여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한국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되며 60세 이상에서는 50%를 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가 자신의 상태를 모르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 최소한 1년에 한 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인자가 있다면 더 자주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입니다.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체중 유지 등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DSH 다이어트, 다이어테리 어프로치즈 투 스톱 하이퍼텐션가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운 경우 의사와 상담하러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복용해야 할 수 있지만 꾸준한 복용을 통해 신장을 포함한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 활용,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러 기록해 두면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과도한 당분 섭취. 현대식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탄산음료, 주스, 과자, 케이크, 심지어는 요거트나 시리얼 같은 건강식품으로 여겨지는 음식들에도 많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0% 미만, 더 나아가 5% 미만을 첨가량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25g, 즉 티스푼 6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 한 캔에만도 약 35g의 설탕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병 위험 증가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당뇨병성 신병증은 투석을 받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성 신병증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초기, 신장이 커지고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5. 진행기, 소변에서 미량의 단백질이 검출됩니다. 5. 현성기, 대량의 단백뇨가 나타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5. 말기,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만과 체중 증가입니다. 당분은 칼로리가 높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지 않아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신장에 부담을 주며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럼증 반응 촉진입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럼증을 증가시키고 이는 신장을 포함한 전신의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 상승입니다. 설탕, 특히 과당은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혈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는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음료 선택에 주의하세요. 탄산음료, 주스, 에너지 음료 대신 물, 무가당차, 탄산수를 마시세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점차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설탕은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설탕, 과당, 포도당, 옥수수 시럽, 꿀, 메이플 시럽 등은 모두 당분입니다.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세요. 인공 감미료보다는 스테비아나 몽크프룻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로 단맛을 대신하세요. 가공된 디저트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세요. 과일에는 당분과 함께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점진적으로 줄여가세요.
갑자기 모든 당분을 끊기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3위. 흡연. 흡연이 폐와 심장에 해롭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흡연이 신장에도 심각한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담배의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신장에 도달하려 다양한 방식으로 신장 기능을 해칩니다. 흡연이 신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손상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등의 독성 물질들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신장은 매우 섬세한 혈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장기이므로 혈관 손상은 직접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 혈류 감소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며 장기간 지속되면 신장 조직이 손상됩니다. 셋째, 럼증 반응 증가입니다. 흡연은 전신에 럼증 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신장 내부의 미세한 구조들을 손상시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신장의 혈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킵니다. 넷째, 신장암 위험 증가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신장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특히 장기간 흡연을 한 사람이나 하루에 많은 양을 피우는 사람의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다섯째, 다른 위험 인자 악화입니다. 흡연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악화시키며 이는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들입니다. 흡연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신장 합병증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흡연의 신장에 대한 위험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5.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약 1.4배 높습니다. 5.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는 중증 흡연자의 경우 위험도가 더욱 증가합니다. 5. 흡연 기간이 길수록 신장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5. 간접 흡연도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금연을 하면 신장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금연 후 몇 주 내에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신장으로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금연 기간이 길수록 신장암 위험도 점차 감소합니다. 금연을 위한 실천 방법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거나 의사와 상담하러 개인에게 맞는 금연 방법을 찾으세요. 니코틴 대체 요법을 고려해보세요.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활용하여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금연 동기를 명확히 하세요.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두고 자주 상기시키세요. 환경을 바꿔보세요. 담배와 라이터를 모두 처분하고 흡연을 유발하는 환경을 피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세요. 운동, 명상, 호흡법 등을 통해 흡연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세요. 2. 과도한 음주. 술은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적 요소입니다. 회식, 모임,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음주가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탈수 유발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려 신장이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음주 후 심한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농축되고 끈적해져서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신장으로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직접적인 독성 효과입니다. 알코올과 그 대사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반복적으로 신장을 공격하면 신장 조직의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만성적인 과음은 간 손상을 일으키고 손상된 간은 독성 물질 해독 능력이 떨어져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려 신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넷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중요한 전해질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런 전해질 불균형은 신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신장결석 위험 증가입니다. 알코올로 인한 탈수와 대사 변화는 신장결석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성 신장질환의 특징적인 진행 과정, 급성기, 가음 후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주와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성기, 지속적인 가음으로 인해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축적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말기, 심각한 신장 손상으로 인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음주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세계보건기구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남성, 하루 2잔 이하, 주류 기준 40g 이하의 알코올. 여성, 하루 1잔 이하, 주류 기준 20g 이하의 알코올. 일주일에 최소 2일은 금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적은 양이나 아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위한 실천 방법. 음주 전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알코올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빈속에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느려져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마시세요. 음주량을 기록해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마시는지 정확히 파악하려 조절하세요. 대안 활동을 찾으세요. 스트레스 해소나 사교 활동을 위해 음주가 아닌 다른 건강한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1위, 당뇨병 관리 소홀. 드디어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의 1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당뇨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나쁜 습관을 넘어서 신장 건강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당뇨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성신장질환과 말기신부전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석을 받는 환자의 약 50% 이상이 당뇨병성 신병증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당뇨병이 얼마나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당뇨병이 신장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세혈관 손상.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은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신장의 뼈와 단위인 사구체의 모세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뼈과 기능이 저하됩니다. 단백질 누출. 손상된 사구체를 통해 정상적으로는 걸러지지 않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를 단백뇨라고 하며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염증 반응. 고혈당은 신장 조직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염증은 신장 기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산화 스트레스. 과도한 포도당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신장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혈압 상승. 당뇨병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높은 혈압은 다시 신장에 추가적인 손상을 줍니다. 당뇨병성 신병증의 5단계 진행 과정. 1단계. 초기 사구체가 커지고 신장으로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아직 뚜렷한 증상은 없습니다. 2단계. 침묵기 구조적인 변화는 진행되지만 여전히 증상이 없고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3단계. 초기 신병증 미량의 단백뇨가 시작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현성신병증 대량의 단백뇨가 나타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부종, 피로감 등의 증상이 시작됩니다. 5단계. 말기 신부전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조기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 요소들. 혈당 관리.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공복 혈당 80에서 130mg ODL.
오식 후 2시간 혈당 180mg ODL 미만, 오당혈색소 HbA1c 7% 미만, 개인에 따라 목표치는 다를 수 있음. 정기적인 모니터링,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하루에 여러 번 혈당을 체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원숙혈당 측정기 CGM을 사용하면 더욱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약물 복용, 처방받은 당뇨병 약물이나 인슐린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식단 관리, 탄수화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 가공식품과 단순당 제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이 권장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 다음과 같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3개월마다, 미세단백뇨 1년마다, 혈중 크레아티닌 및 사구체효과를 1년마다, 안과 검진 1년마다, 족복 검진 매년. 혈압 관리, 당뇨병 환자의 목표 혈압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합니다. 보통 130/8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므로 콜레스테롤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장, 신장 건강을 위한 종합적 접근. 지금까지 신장을 파괴하는 10가지 주요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고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의 우선순위.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1순위, 기존 질환 관리, 당뇨병, 고혈압 등. 2순위, 금연, 금주 또는 절주. 3순위, 충분한 수분 섭취. 4순위, 원분 및 당분 섭취 줄이기. 5순위,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품 늘리기. 6순위, 진통제 사용 줄이기. 7순위, 소변 참지 않기.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크랜베리, 딸기 등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신장을 보호합니다. 생선, 연어,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과 양파, 항화물이 풍부하여 해독 작용을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 올리브오일, 건,